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가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어 가는가 보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주말을 길게 보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요. 가족들이랑 아주 잘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무려 토요일까지 영상을 한 번도 빠짐없이 올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주말에 시간을 좀 아주 잘 보내고 왔는데요. 다시 쉬다가 오니까 아주 에너지가 다시 많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통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1분기 1월, 2월, 3월 달에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의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정말 테슬라가요, 모델 Y가 1등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48,354대를 판매했고요. 그리고 모델 3가 26,000대, 거의 27,000대 가까이 판매했습니다. 자, 그 아래로 보게 되면요, 정말 다른 경쟁사들이 굉장히 빈약한 그 판매도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정말 여러분, 미국 안에서만큼은 이 테슬라가 정말 압도적인 걸 보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보는 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쟁사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또 경쟁사들이 자신들의 전기차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이 이 테슬라의 경쟁력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그런 언론들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 기존에 그 내연기관차의 공용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 자체 브랜드로 전기차를 생산하면 할수록, 이제 테슬라는 무너져 갈 거다. 테슬라의 경쟁은 이제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예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요, 또 기존 그 내연기관 공용 같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잖아요, 전기차를. 자, 그러면 그럴수록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전기차를 사려고 하겠죠. 내연기관차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광고가 나오면요, 여러 퍼포먼스나 기술력이나 모든 걸 다 비교해 보면요, 사람들이 막상 전기차를 사려고 하다 보면 결국 테슬라가 압도적인 거예요. 훨씬 뛰어나거든요. 모든 면에서, 소프트웨어나 뭐 모든 면에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들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고요, 더 경쟁력이 더 높아져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요, 테슬라가 경쟁사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테슬라가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2018년도도 나왔고요, 2019년도 나왔고요, 2020년도도 그랬고, 2021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팩트는 뭐냐면요, 테슬라가 점점 더 압도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살려고 하지, 오히려 다른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테슬라의 선호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을 좀 보시고요, 이 미국에서의 이 테슬라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시면 테슬라의 미래가 잘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로보택시가 2022년도에 마이애미에서 첫 번째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마이애미의 시장이 이걸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수아레즈라고 하는 이 마이애미 시장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2022년부터는 마이애미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우리 디테일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자,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 자동차 시대가 완전히 꽃을 피우고 확실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두 가지 기술적인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electrification입니다. 두 번째는 autonomy예요. 자, 제가 1번, 2번 표시를 해뒀는데요. 자, 첫째, electrification. 이 전기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기와
전자동화가, 이 전자화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electrification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 배터리라는 게 있죠.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위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OTA 방식,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전기 전자가 아주 적절하게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작동이 잘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electrification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그죠? 테슬라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전기차 플랫폼을 가장 세련되고 완벽한 전기차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테슬라거든요. 다른 내연기관차는 뭐 제가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배터리 위에다가 그냥 깡통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autonomy, 자율주행입니다. 즉 자율주행과 이 electrification, 전기 이 자동차가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전기 자동차의 꽃이 피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사실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FSD, 그죠? Full Self Driving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실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HW3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이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뒀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 되려면요, 결국은 그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 그죠? 이게 칩 기술이거든요. 이 칩과 그리고 그 칩이 모으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실제적인 세상 그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누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앞으로 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 마일을 그동안 달렸던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 마일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율주행이 점점 더 완전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밑에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줄을 쳐놓은 부분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베타 버전 서브스크립션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도 뭐냐면 어프로브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즉 정부마다 또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나 어떤 거버먼트들이 이 프로세스를 하려면요, 이게 이제 어프로브를 하려고 하면 시간들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각 주정부마다 또 각 도시마다 requirement가 있는 거예요. regulatory requirement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일부 도시들, 미국 안에서만 보더라도 일부 도시들은 이미 이런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마쳐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이런 투표를 한 거예요.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언제쯤 시행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행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뭐 이런 투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투표에 마이애미 시장인 수아레즈라고, 프란시스 수아레즈라는 사람이 그 마이애미 시장인데요, 이 투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마이애미에서 시행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제 밝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트위터에서 그 이 핫산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냐, 밑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2022년도 in Miami City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밑에 그 수아레즈 그 마이애미 시장이 이렇게 100% 점수 100점짜리를 딱딱 줬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마이애미 시장인 수아레즈가 마이애미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술을 처음으로 웰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밝힌 거죠. 2022년 내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천천히 시행하기 시작하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행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도시들도 살펴보고 안전하네, 괜찮네, 속속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런 도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입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런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다가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때는 테슬라 주가는 잡을 수도 없어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문제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어저께 가족들이랑 아주 재밌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얘가 어저께 월요일에 영상 못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그 독일 공장이죠. 베를린 공장이 아마 내년까지 딜레이 될 거다. 이 소식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쳤지 않습니까? 그 800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그 독일에서 그 베를린 공장이 6개월간 연기돼서 내년이나 오픈할 거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기사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바로 반박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 6개월간 연기된다고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황당하다라고 독일의 그 브란덴버그 일종의 그 경제부 수장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밝혔습니다. 우리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기사가 이제 반박 기사인데요. 자, 브란덴버그라고 하는 도시의 그 경제 수장이죠. 조르그 스타인바크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밝혔는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테슬라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기술 혁신, 새로운 어떤 전기차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인데요. 이분이 직접 나와서 뭐 그 도시의 경제부 그 수장이니까 브란덴버그라는 도시에 직접 밝힌 거예요. 도대체 6개월간 딜레이 되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테슬라는 지금 현재 올해 2021년도 여름 후반이죠. late summer와 혹은 가을 초반 early autumn에 기가 베를린, 즉 베를린 공장은 정상적으로 지금 오픈하려고 아주 페이스가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가 까만색으로 진하게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 이 내용이 이분이 직접 했던 얘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 don't have the faintest idea of how anyone can come up with the 6 months delay.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간 딜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냐. 잘 되고 있는데 6개월을 한꺼번에 미룬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진행되고 있다. 아주 여름 후반 혹은 가을 초에는 오픈해서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 공식적인 이분이 밝힌 거죠. 그죠? 조르그 스타인바크 독일 경제부 미니스트죠. 그죠? 일종의 이 브란덴버그 주의 총리니까 뭐 이분 말이 더 정확한 거죠. 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요. 자, 그 독일에서 6개월간 연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즉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피에르 프라그라고 하는 테슬라의 아주 강력한 bullish 이 리서치 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start production delay to January. 자, 1월까지 밀려난다고? 연기된다고? So what? 근데 뭐 어쩌라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게 사실이라더라도 1월까지 밀려서 내년에 이 오픈한다 그러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 왜냐면 no contribution from Berlin. 자, 베를린 공장에서 이 사실 생산될 거 올해 어차피 적은 수기 때문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를린 공장이나 어스틴 있죠. 올해 지어지는 하반기에 이 어스틴이나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들이 생산을 내년부터 하더라도 사실 올해 모든 월가의 예상은 다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expectation 있잖아요. 그 딜리버리 숫자를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 판매만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맞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공장이나 아우스틴 공장은 옵션이지 올해 이게 되면 더 좋고요. 안 되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올해는 충분히 딜리버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100만 대 이상은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사안도 아니고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런 가짜 뉴스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독일의 보수 신문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이 알지마인이라는 독일 그 신문사인데요. 굉장히 컨서버티브 뉴스페이퍼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일종의 우익 혹은 굉장히 극우 보수 신문인데요. 이 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냐면 자신들의 독자들, 이 신문을 애청하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bet against, 즉 반대로 투자하라. 자, 공매도를 쳐라. 이들의 주식에게 공격적으로 공매도 치고 이들 걸 공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풀려졌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풀려졌고 자동차만 팔아서 어떻게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언뜻 보면은 뭔가 합리적인 그런 것 같지만, 자, 이 신문은 결국은 테슬라도 똑같은 내연기관차처럼 자동차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면 우리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면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건 그냥 포드나 GM 수준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소프트웨어 회사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고, 자율주행을 구독 서비스로 할 거고, 안에 컴퓨터 일종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향해서 굉장히 초딩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 신문이 이 테슬라에 대해서 bet against, 즉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맞서서 투자하라, 즉 공매도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여러분 트위터에 보면은 아래쪽에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이 보수 신문이 독자들이 힘을 합쳐서 일론 머스크와 이 테슬라에다가 공매도를 하고 반대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무릎을 꿇려야 된다, 꿇게 될 것이다, to his knees,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황당한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뉴스들을 지금 미국이나 또 세계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자, 이런 게 왜 나오냐면요. 결국은 정말 많은 내연기관차나 기득권 세력들이 테슬라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정말 테슬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득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구나를 더 느끼게 돼요. 자, 그만큼 테슬라가 압도해가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살펴드렸듯이 미국만 보더라도 정말 잠식력이 그 테슬라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지배력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모두가 테슬라를 선택해버리니까 기존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눈 똑바로 뜨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냉철해져야 되고, 오히려 테슬라를 계속해서 오히려 지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